퇴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 등으로 19억 6,262만 2천 원 증액된 5,567억 9,5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신규 24건 및 변경건 217개 사업에 대해 7억 9,764만 7천 원 증액된 7,790억 5,1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5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원심창 의사 기념관 지원 사업으로 기념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진행 임차비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의 2024년 봉급 기준액 상승 및 상반기 신규 인원 집중 배치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억 67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임시 주거시설을 대비하고자 임시 주거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안내 표지판이 미설치된 임시 주거 대상 위주로 도비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실 반영하여 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정부 양곡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요양원 입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사업비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비 26억 8,997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 접종 사업으로 해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경로당 식사 제공 도우미 인력 증가로 4,2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으로 해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직무 역량 교육 지원 사업은 용역계약 완료에 따른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비용과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2,801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량 증가로 8,125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 내시설을 반영하여 581만 6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 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후된 장애인 회관의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5,80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은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4,317만 원을 감액한 2,414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 증가로 1,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입소 증가로 4천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5세 누리자격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9억 5,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 보강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1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8세 미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882명 증가함에 따라 10억 5,792만 1천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중 친인척 등이 돌보는 가정에 7월부터 현금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으로 돌봄센터 종사자 총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60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호봉제 추가분과 명절수당 지원을 위하여 4,251만 원을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 센터 1개소 추가로 3,96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80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입양 미용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이 추가 발생하여 54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장애 등록이 된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대상자 1명이 발생되어 752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은 입양 가정의 초기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이 발생되어 40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은 위탁 가정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 1명이 발생하여 1천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인건비 1명 추가 지원 및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따라 3,792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한시적으로 종사자 1명이 증원되어 100만 원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5,600만 원은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근본 제2회 추경에 시비 내시액 5,600만 원을 정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종료에 따라 변화된 사회 여건 및 국가 평생교육 기본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250만 원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 교부액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배다리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은 설계 공모 추진 중이며 공정별 계약 추진에 따라 시설비 1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실시 설계 진행 중이며 차수별 계약 추진에 따라 시설비 2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내생의 첫 책 사업은 관내 소재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를 위한 첫 책 선물 배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은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량 감소 및 계약 잔액 삭감으로 총 3,28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사실 뭐 시간이 없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되고, 56쪽의 원심창 기념관 사업 지원 보면 지금 이 임차료는 이 누구한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심창 기념관 그게 이제 지금 팽성 레포츠 공원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 체육진흥과랑 저희가 임대를 해서 원심창 기념관 쪽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념 사업회 주면 기념 사업회 누구한테 임차료를 냅니까? 체육진흥과에? 네, 평택시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네, 잘 해주시고, 그 평택의 기념 사업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지만 업무 보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으나 기념 사업이 많지 않은데 원심창 기념 사업회가 사실은 8대 하반기 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수장구 개념이기도 했고요. 사실 일본에서 오는 그 사료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기념관 전시관인데 체육관 2층 구석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라는 고민이 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니까. 11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9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회원수로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 회원들 각 경로당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이제 뭐 현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경로당에 따라서는 이 쌀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계획을 좀 하실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당 양복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인원수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운영비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네네. 한 개소당 3만 원씩 네.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활동비, 뭐 냉방비,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네. 거기 안에서 좀 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의 일부 이제 경로당은 뭐냐면 회원 수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드세요. 식사를 너무 많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이제 읍면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회원은 아닌데
와서 이제 회원 등록 전이나 아니면 같이 왔다가 같이 드시고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원이. 그래서 그 경로당 갈 때마다 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뭐 100개 경로당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입니다. 두세 개. 그 두세 군데를 현실적으로 뭐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전 경로당이 뭐 이렇게 운영비를 좀 추가하고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제가 볼 때 한 2, 3%의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쌀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좀 추가 지급될 수 있게 방법 좀 네, 찾아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많이 필요하시고 하시다고 네. 하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은 아니잖아요. 중앙. 그럼 25개 이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소요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는 데를 해서 우선은 네. 지급을 하고요. 이제 네. 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우선 신청하신 데다가 해서 네. 저희가 이제 25개소를 좀 신청을 받았고요. 계속 이제 신청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이 정말로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게 저희가 맞는 말씀인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한 두 분이 이거 막 필요해서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응급 상황에 모든 경로당에 그러니까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냐를 따지면 회원이 존재하는 경로당은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에 대해서 25개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좀 평택시가 한번 결단을 하고 안 되면 뭐 도비나 뭐 어떤 뭐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뭐 이렇게 뭐 특조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단을 해서 600여 개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설들에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 체육시설부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보급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경로당 25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추가 또 하고 뭐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25쪽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제가 지금 이게 뭐 이 사업에 대한 뭐 의문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종합 장사 시설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종합. 그냥 장사 시설이면 장사 시설이지 종합이라는 부분이 왜 붙는 거죠? 그 뭐 화장장하고 뭐 네. 그 납골하는 시설 또 이 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장사 시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북에 그러니까 뭐 시립으로는 우리 이제 관 시설로는 지금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장사 시설을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장사 시설과 납골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이다. 네. 요거 진행되는 사안 있으면 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예산 속에 이제 예절교육관도 있고 도서관 팽성 도서관도 있고 뭐 있는데 삭감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본 예산에는 다시 잘 정상화 시키는 거죠? 예, 그 지금 그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네네. 예, 필요한 시기에 차수별 계약을 하는 네. 방식으로 해서 네.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그렇게 네. 이제 해서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삭감을 동의하려면 이 도서관 문제나 예절교육관이나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원활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 동의가 가능한 거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185쪽에 보면 민가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네, 이제 있습니다. 감축형이죠. 5,400만 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4%딱 프로테이지가 이제 감액인데 이 어린이집이 지금 320개에서 274개소로 거의 정확히 14% 지금 폐원이 되거나
뭐 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 중에는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도 있겠죠. 뭐 일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한 10몇 %씩 민가정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폐원을 합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네. 늘어났고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22년도에 이 지원금이 네. 260개소에 대한 집행을 했고 네. 23년도에 263개소,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271개소 집행 중에 있는데 네. 이게 처음 예산은 이제 추가로 늘어날 것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산이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휴지라든가 폐원될 어린이집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274개소 예산으로 가능할 거로 예상해서 네. 감액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보면은 저희가 24년도에 14%가 휴원하거나 폐원하거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네. 내년 본 예산도 뭐 잘 정리돼서 올라오겠네요, 그죠? 네. 네, 잘 확인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도비 지금 이게 도비 100%인데 9억 5,8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12개월로 해서 왔는데 지금 선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소급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님 하시는 이후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국 예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수건을 쥐어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들 막 몇 억씩, 10억씩 감할 때 100만 원, 120만 원씩 감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내년에 본 예산에 이걸 다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팽성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리고 서울복지타운 이런 데에서 감해지는 예산들이 내년에 잘 수립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또 내년에 건립되어야 될 새로운 사업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있고 내년의 그 세외 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좋아지면 세울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좀 답답함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2024년도 본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었고 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집행부분들도 마른 수건을 짜듯 이렇게 감하려는 노력을 덜 했어도 좋았을 것이고 특히나 복지국의 예산이 줄어들면 집행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인 것만큼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 물론 잘 판단해 주셨겠지만 100명을 지원을 할 것을 80명만 지원하자라고 해서 20명 정도를 지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은 없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1인 가구 27페이지인데요. 사업 설명서인데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과 그 뒤에 있는 쭉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을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이 사업량 감소가 정말 그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고독사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데 이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을 해서 집행률은 34.3%인데 충분히 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줄이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있는 저장 강박 의심 위기가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사업 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에요.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세우셔서 하시는 건지 그러면 네 말씀 주시기 전에 이 정도 사업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로만 세우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한 거에 대비를 해서 연말까지 한 171가구 정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거고요. 저장 강박 의심 위기 가구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에 한 가구, 네 가구 이 정도 지원이 됐던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 감액해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줄여 놨는데 나중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까봐 물론 과장님, 부장님이 더 고민을 해주셨겠지만 그런 것들 좀 우려돼서 좀 여쭤봤고요. 37페이지에 보훈회관 수선 유지 보수 500만 원 감액 이거는 수선 유지 보수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냥 집행이 된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2년도, 23년도에 웬만한 거는 많이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된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이제 유지 보수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저희가 수선을 할 건데요. 특정 부분을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워놓으신. 네, 건물 유지 보수이다 보니까 네. 연말이 넘어가다 보니 필요 없을 것 같다,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평택 3.1 만세운동 기념 사업도 940만 원을 감해 주셨는데 학술 토론회를 미실시 하셨나 봐요? 계획이 있으셨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당초에 예산에는 학술 토론회 7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240만 원 세웠었는데요. 이 사업을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회랑 이제 얘기가 돼서 요거는 감하는 걸로. 사업회 쪽에서 했습니다. 진행을 못하신 건가요? 원심창은 기념관은 물어봐 주셨고요. 61페이지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 표지판이 어디 설치되는? 저희가 지금 임시주거시설 지금 남부복지타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북부복지타운, 효명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로 내려왔구나. 사회복지과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초, 중,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이 지원 사업은 언제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일단은 3월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차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사항이 이제 전입자라든지 신규 책정자가 생기면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네. 됐네요.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60명 가량이 전입이 오면 우리 평택시의 학생이 되면 꼭 3월이 아니더라도 네. 지급을 해주게 네, 네. 되어 있어서. 네. 전입자라든가 추가 신규로 다시 이제 선정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11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 난방비가 64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은 620명으로 앞 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개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개소는 저희가 이제 휴지가 돼 있고 운영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회장님이 이제 공석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안 나갈 테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게 628개소, 그래서 수혜 인원 하면 614, 지금 현재는 617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실제로, 회장님이 계신 예, 곳이 617, 예, 예. 17개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617개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몇 개소가 나갑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금. 지금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또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난방비가 필요한 곳을 또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는. 640개소로 이거는 이제 계산을 난방비나 저희가 이제 그 이 운영비 지원에서요. 이제 뭐 사회활동비나 6개 정도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포함되어 있는 보니까 겁니까? 12만 9천 원이. 아무래도 이제 개소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다. 어, 14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통합관리인데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주시죠? 종합관제사업소로 통합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 주정차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주정차 위반을 신고를 해주십니다. 국민신문고랑 뭐 이제 시민 그 신문고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뭐 전화상으로나 뭐 이렇게 전화로 신고가 전화는 신고를 안 받고요. 네. 국민신문고나 이제 시민신문고 이렇게 두 군데 시민신문고로. 거기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진이 맞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뭐 선하고 또 일치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이제 이거는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입니다. 프로그램 유지 관리입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사비 네, 반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작년 4월부터 이제 공사는 착공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 진행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작물이 또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고 실질적으로 또 동절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업체가 또 활산되는 부분 좀 있어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저희가 39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는 좀 이제 사용이 집행되기 어려울 어렵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78억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78억, 고덕도서관 15억, 팽성도서관 25억, 어린이 창의 체험관 9억 이거 다 다시 복구해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 복지국 예산에 100억 가량이 지금 다시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 됐네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도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변경 그거 심사 중이고요. 저희 바로 대면 9월, 10월부터 공사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네,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네. 153페이지에 있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 2천만 원 중에 400만 원 감하셨는데 이런 거 꼭 감해야 됩니까? 네, 저기 일괄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비에서 20%씩 유보액을 두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행사 때 잘 네. 행사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행사 잘 마치셨는데 400만 원 줄여서 1,600만 원으로
이거는 행사 집행된 금액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 1,600만 원을 행사를 치르신 잔액 그냥 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추경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번 9월에 행사하면서 1,600만 원 그 예산으로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네, 1,600만 원으로 양해하시고 행사를 치르신 상황이네요. 네, 이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좀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예산이 추경 예산이 얼마죠? 예, 세출 예산이 7,790억 5천만 원입니다. 예. 7,790억. 평택시 이외 추경 예산 2조 5,713억 대비 30.3%. 비율적으로 우리 평택시 실국소에서 특별하게 제외하고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 복지국 예산의 국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국비가 한 56% 되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29%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것이 뭐냐면 예산은 많이 받아오고 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국비가 56%, 도비가 15%, 합이 한 70% 정도 되는 비율을 사실은 강제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근데 그 30% 정도도 실제는 이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용 예산 이 지금 7,790억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몇 프로나 된다라고 보세요? 큰 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시의 자체 예산, 자체 사업은 680억 정도, 한 8.77%가 됩니다. 680억. 예. 이게 조금 이번 추경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도 보면 다 매칭 예산이에요. 단독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감액할 이건 다 지금 감액 예산이니까 감액 예산을 또 증액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할 게 거의 없더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매칭 비율이 너무 높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독소 조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혀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또 체감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도 많더라 들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공모 같은 거 할 때에 좀 신중하게 예산을 좀 따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3,371억이에요. 그렇죠? 이건 웬만한 국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전체 예산의 13% 정도 네,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감액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한 22억 정도가 더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매칭 사업 같은 거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보육과도 많죠. 2,414억.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시 전체 예산의 9.4%, 10%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외 추경 예산을 한번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 증액하는 거 한 건 빼놓고는 다 감액 예산이에요. 유보액, 그렇죠. 유보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가 다 감액 예산이에요. 단 한 건 성립전 예산,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이 6년 전에 우리 저 앞에 계신 정일구 의원님 6년 전에 기획위원장 하실 때 저도 같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초선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산 지금 이렇게 유보액 정도 뭐 그 정도 한 10% 정도 이 정도 막 가지치기 예산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만 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다른 의원님들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이제 주 그 목적 사업이 화장장 설치 사업이 맞죠? 예, 화장장, 납골 시설, 뭐 묘지, 자연장지 뭐 이런 거 다 망라합니다. 이거를 금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행정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급작스럽게 100만 특례시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뭐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23년 5월달에 그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었고요. 토론회도 이제 개최를 했었고 올 1월에 이제 그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립 추진 계획을 이제 올 1월에 수립을 했고 2월에 이제 의원님들 그 간담회 실시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용역비 자체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떠한 용역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9월달에 이제 공모를 할 건데 이제 한 2달간의 이제 그 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한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그중에 한 3군데 정도를 추려서 그 3군데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입지라는 데서 지금 원하는 지역 뭐 주민이나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한 6군데 했고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할 계획인데 그 하겠다고 이제 좀 의사를 나타내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그렇게 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활히 이제 용역 끝나고 건립 대상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언제쯤 첫 화장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건 2030년에 예, 문을 여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네. 저희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상 아쉬웠었던 게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가면서 다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이제 다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전에 이제 청북 추모관이나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혐오 시설물이잖아요. 총북 추모관이나 에코센터를 건립하는 그 당시에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 당시에는 좀 벽이 좀 이렇게 두껍지 않았잖아요. 진입 장벽이.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건립을 할 때 주민 수건 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해드렸는데 조금 더 신경만 썼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걱정을 안 하고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화장장이 건립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들은 뭐하고 이제 와서 평택시에 이 인근 지자체 중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화장장 없는 데가. 그렇죠. 안성이나 오성 안성 뭐 같은 그쪽도 데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아무튼 좀 늦었지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좀 바라고요. 어떤 뭐 민민 간의 갈등이나 민관 뭐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맞습니다. 신관이 언제 완공이 돼서 준공했죠? 저희 2022년도에 2022년도. 입주해서 이제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기억이 납니다. 2022년도 준공할 때, 개관할 때 한번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5,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본관에 온수 이제 보일러가 좀 오래돼서 이제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이제 지하가 물이 차게 돼가지고 그 부분은 원인을 보니까 이제 신관하고 본관에 이어진 캐노피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물이 이제 스며들면서 변전기 그 배합관 거기로 스며들면서 이제 돼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신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본관 옛날 건물이고요. 신관은 이제 저희가 옥상에 방수 그 부분이 좀 누수가 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올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이 변경사항에 신관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2024년도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한다? 예, 그 신관 옥상 방수 공사는 왜 하냐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지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방수 공사를 하면 이게 좀 덜 굳은 상태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경과 후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게 그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건립 예산에? 예, 그 부분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인 게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옥상의 방수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방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게 새 건물이 2년, 3년 만에 누수가 된다는 건 사실 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누수가 된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누수가 된다라는 거는 부실 공사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2, 3년 만에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거는 얼핏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창의 체험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하고 같이 건축을 하는 거죠? 예, 같은 건물이죠? 이렇게 두 개 올라와서 이제 연결되는 예, 그런 두 개 복합 같은 건물 한 건물입니다. 385억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연면적이 같은 거 아닌가요? 또 정확하게 이게 말씀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건물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 네. 같은 따로 건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같은 건물이고 지금 7,752 평방미터 요 면적에 대한 거는 우리 창의 체험관 순수하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아, 연면적
예, 연면적 우리 창의체험관 공간에 해당하는 연면적입니다. 7,477 네. 평방미터가 네. 창의체험관이 사용하는 거고 예. 그리고 평택박물관 연면적이 예. 7,275 좀 평방미터네요. 유사하게 예, 아. 7,200 예,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저희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으로 네. 건물만 같이 짓는 거고. 그러면은 예산 투입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3천 그러니까 385억 이 각각이 38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380 네, 지금 창의체험관은 386억이 네. 예산 총 사업비가 되어 있고 네. 박물관은 385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얼핏 보기에 총 예산이 예. 385억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각각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760억, 770억짜리 공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게 같은 건물로 해서 지금 정일구 우리 위원장님도 사뭇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385억짜리 건물로 평택박물관 들어가고 네. 창의체험관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다 별도 예산으로 네. 해서 한 건물로 짓고 있다. 네, 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네. 500억이 넘게. 그냥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다 모르고 계셨답니다. 이거 잘 한번 다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잘 좀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이거 첫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10억에서 9억을 그냥 빼신 거죠? 일단은 내년에 해도 돼서.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공사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아직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로 넘기고 기존에 이제 사고 유연했던 사업들 중에 그 전시 설계 진행하는 거랑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아까 문화국제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트센터하고 연접부지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구조상 또 시기상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비용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주차 공간을 연접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교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설계가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그게 정말 안 된다라면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안 된다라면 별도의 주차 부지에 주차를 하고 나서 도보로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뭐 10년, 20년 쓰고 허물 그런 건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세대들이 사용하고 주차하고 해야 할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잘못된 설계 또 잘못된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주차 교양을 못하고 주차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는다라면 또 시설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국제국은 잘 모르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 창의체험관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1억 있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기존에 10억이 16억 기획부액이 그죠? 예. 얼마 전에 지금 이 16억이 지금 설계비잖아요. 기존 기획부액 그리고 1억도 설계비. 얼마 전에 지열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지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건축 쪽에서 네.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물관하고 어린이 창의체험관 지금 지열 공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지금 관련된 예산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네, 예. 어느 목에서 나간 건지 확인 좀 네. 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왜 지하를 그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용객들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이제 오픈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제 창의체험관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이용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건물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효율성하고 편의성을 이제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용을 하는 그 이용객들이 왔었을 때 그 막혀 있고 다른 곳에다가 이제 옆 건물이긴 하지만 주차를 해서 이제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는 많지만 주차장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세 곳이 다 오픈을 했었을 때 당연히 주차 그 이용 현황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창의체험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매일 행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거기가 공간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윤아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부서가 좀 담당을 하는 부서가 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좀 뭐 모르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추진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좀 서로 그 부서 간에 좀 더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임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담대한 이제 결단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진도 한번 좀 강력하게 해보시는 것도 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26쪽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과 저장 강박 의심 위기 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그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서 사업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전출자가 생겨서 사업량이 줄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까 한 답변으로는 유보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내용이잖아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전력 사용 패턴을 확인해서 그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량을 감액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줄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115쪽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용법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염려는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건소든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관련 업체든 그런 쪽에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굉장히 간단한데 해보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숙달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교육 지원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4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2023년도에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그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수 곱하기 예. 얼마 이렇게 좀 혹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건수가 이제 10만 원인데 한 10,000건 정도 되니까 한 10억인가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 금액을 저희가 맨 처음에 그걸 내시면 저희가 20%로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히 작성을 해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그 노인 장애가의 세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정차 과태료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도 제일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같이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그 민원인 편에서 좀 생각하고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반 어떻게 보면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위반 건수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있어요? 대책이라고보다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차량이 이동이 돼서 하거나 그러니까 옆에 주차 이중 주차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본인이 한 거 아닌데 이제 차가 밀리면서 또 선을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된 과태료 이제 그 신고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분들이 이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보면 저희가 감면 부분을 좀 20%에서 30% 정도는 지금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제 시민들 신고 의식은 높아지고 이제 그 뭐 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게 연간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는 이제 절대로 이제 대면 안 되는데 이제 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는 상황이라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거기에 아예 안 돼야지 이 이제 신고 건수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좀 상당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위반 건수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 178쪽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아시안컵 사업인데요. 이제 저도 처음에 이게 축구 종목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도 많이 보면서 이제 이게 정말 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잘 정착하고 그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몇 개국 정도 되나요? 한 10여 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네 보니까 자기네 그 모국의 국가도 같이 부르고 국기도 흔들고 또 그 나라의 모국의
뭐 음식이라든지 문화도 홍보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는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체육대회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많이 없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평택의 좀 대표적인 체육대회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복지과에서도 있는 사업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복지 시설 중에 양육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시설인데요. 아동들이 그 생활 시설 중에, 그리고 이제 아동 이렇게 생활하는 시설들요, 양육 시설 포함한 그룹홈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 중에 이제 그 지능 장애 갖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시설이라면 뭐 그룹홈하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여기 뭐 성육보육원이라든가 뭐 애양보육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 그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감액 없이 지원이 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사업들은 좀 감액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그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의 그 조례도 있었고, 저희가 수요 조사 말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 최대 3천만 원, 그러니까 도비가 30% 정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또 3대7 비율로 해서 시비가 또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피 사항이거든요. 구피는 5대5 매칭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시비가 덜 투입이 돼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사업이 평생학습 분야 쪽으로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잘 체크해서 누락되는 거 없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복지국에서는 이게 지금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 그 누락되는 거 없이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복지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복지 관련 사업 시행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자부심도 많이 느낄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 같아서 또 아쉬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느낄 것 같고 그 새로운 사업도 좀 잘 발굴하셔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시간 보지 마세요. 네, 164페이지에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1,500만 원 예산 중에 500만 원을 감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예 프로그램 1,000만 원마저 삭감해서 없애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요. 이제 공모를 저희가 해가지고 신청한 기간이 있어 결정이 됐다가 그 기간에서 올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재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져서 운영 기간이 정해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진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인데요. 5억 1,000만 원 중에 10%를 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올해 개원 예정인 곳이 10월에 예정인 곳이 2곳이 있고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에 개원 예정인 곳을 2군데를 감하지 않고 일괄 지원을 하고 내년도 3군데 지원해야 될 곳은 내년도 본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5군데 모두가 10% 감해져 있는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2군데 먼저 온전히 다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온전히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요. 네. 지금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한 군데는 벌써 지원을 했고요. 5개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개원 예정일이 올해 2군데, 내년 3월에 3군데라서 사전에 이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정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금액이 남아서 이거는 이제 감액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중에 그냥 10%를 일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5,10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10%를 감하게 된 건가요? 네. 네. 참 우연하게 10%가 감해졌습니다. 244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입니다. 이게 245페이지에 있는 산출 내용 및 증감 사유를 이렇게 보면 사업량이 5명이 감소가 되었고 감소가 돼서 15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소되기 전 본 예산에는 163명의 금액이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약간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20만 원씩 163명의 12달을 했으면 3억 9,1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기정액이 3,936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만 원씩 158명, 5명을 감한 158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3억 7,920만 원이어야 되는데 3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작년 금액 대비 올해 감해지는 금액이 추경에서 요구액 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금액이 아닙니다. 1,36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의 착오인지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69페이지) 아동보호 지원인데요. 사업량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조사하는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 조사하고 치료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금액들인데 학대 피해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감하면 학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이것도 뭐 유보액 부분에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네.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매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이제 잔액에 대한 판단이 이 정도는 이제 삭감에 대한 근데 부분이 왜 적절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죠? 이거 최선을 다해서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 피해가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다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줄이면 아동 피해가 일어나는 거를 덜 조사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는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 돈이 부족해서 피해 아동 조사 않는 비정한 평택시가 돼요. 저 같으면 기사 씁니다 이거. 네, 일단 내역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차량 임차료 부분하고 네. 이제 그 업무 추진비 성격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및 이제 회복비에 관련된 내용이라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평균 그 조사되어진 아동 수에 대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부분은 예, 그래서 사업이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제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보에게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 약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덜 하려고 줄인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삭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조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량 임차료하고 이제 업무 추진비 그런 쪽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총 예산이 이제 1,440만 원인데 한 90% 1,303만 원을 썼거든요. 한 10%가 이제 남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이제 그 정도를 감안을 해서 좀 삭감을 이제 요청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질의는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삭동에 새로 100억이 넘는 땅을 매입을 하고 490억 가량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5개의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계속 이제 뒤로 약간씩은 이제 양보 아닌 양보를 하면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이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이곳의 예산을 조금 딜레이 시켜도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감이 높게 이용을 하시고 있는 그 시민분들의 만족감과 효용감을 앞세우셔서 예산 편성에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고, 그 지원을 받는 단체가 명확하게 있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데,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예산이 딜레이되거나 줄어든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쩔 수 없이 감해지는 것은 있더라도 내년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편성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도서관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그 공모를 이제 들어갈 계획이라서 뭐 큰 차질은 안 생기고요. 이제 평생학습관 쪽은 이제 그 부지가 좀 이렇게 그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되는 대로 이렇게 또 추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그 지금 경로당에서 폭염하고 한파 대피 시설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안에 그 부분들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더위 쉼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뭐 지원을 해드리거나 그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